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림쌤입니다. 이번에는 문장 삽입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저 약간 기분이 살짝 좋았던 게 2024년에 치러진 이 고3 6월 모의고사가 참 어려웠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어려웠던 1위, 2위, 3위를 다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가장 많이 틀린 순서 맞추기 문제를 같이 다뤘고, 그 전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빈칸 추론 31번 문제를 다뤘고, 이제 오늘 이 6월 모의고사에서 세 번째로 많이 틀린 문장 삽입 유형 문제를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느 게 가장 어려웠냐? 라고 하면 저는 그 2위를 기록한 비스트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잘 풀기는 했지만 설명하려고 봤더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기 전에 단어를 좀 짚고 갈게요. 단어가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배경 지식으로 저도 잘 몰랐던 거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넓게 얘기해서 예술에 관한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재밌어 하면서 풀 수 있는 반면에 좀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풀었어야 했다. 그래서 이 글에 나온 구상주의와 표현주의가 무엇인지 잠깐 같이 볼게요. 이 글에 등장을 하는데요. representational art라고 해서 이 구상주의라는 거는, 구상주의는 현실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미술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구상주의에서의 작품이라는 것도 현실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실주의랑은 좀 다른 거예요. 완벽하게 재현하는 거는 아니고, 표현을 해놓은 걸 보고 이런 거구나 인식 가능한 상태로 표현한 거, 그것이 핵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든지, 그 다음에 에드가 드가의 발레 리허설이라든지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죠. 혹시 띄워주시나요, 피디님? 그래서 그런 작품들, 그런 게 이제 예시가 될 수 있고, 이게 구상주의구나. 알지. 뭘 그린 건지 알지. 자, 그 다음에 이 글에서 표현주의라는 것도 등장을 하는데, 표현주의는 제가 그때 읽어봤을 때는 또 피카소 생각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주의가 뭔지 한번 봅시다. 표현주의는 내면의 불안, 고통, 소외 등의 감정을 강조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외부 세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강렬한 색상, 왜곡된 형태, 비현실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관적인 세계를 드러낸다. 이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서 보러 갈 거거나 보러 갔어. 그랬는데 나는 좋은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작가의 주관적인 것이 많이 담긴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은요, 주제보다는 그냥 사람을 그렸다. 피카소가 그린 이 그림에서 사람을 그렸다라는 그 주제보다는요, 스타일이 매우 강조되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이 표현주의적인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다 보면 때로는 현실과의 상충이나 불협화음을 통해 불안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자아내는 게 특징이래요. 여러분, 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 아시죠? 본 적이 있을 거고, 지금 그 작품, 하고 있는 그 작품을 봤을 때 어떤 느낌? 불안하거나 쟤 왜 절규하고 있지? 불편한 감정을 그 작품을 봤을 때 자아낼 수 있다.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우리가 표현주의의 예시다. 그리고 표현주의의 특징이다. 이 정도 한번 알고 이 어려웠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제풀이가 궁금하신 분은 이 더보기란에서요, 여러분 타임스탬프 확인하시고 풀이만 확인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의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예형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은 첫 문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첫 문장은 중요하다. 이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넣어야 할 것 같은 어떤 추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이 안에 네모칸으로 표시해 놓은 단어가 있는데요. provides a basis for,
뭔가의 기초를 제공하다 이런 표현 알아두시고 보통 for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보죠. 첫 번째 문장에 trade-off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균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균형은요 그냥 균형이라기보다는 서로 대립하는 요소 사이의 균형이에요. 한쪽이 세면 한쪽이 약해지고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이 세지고 하는 어떤 그 대립하는 요소 간의 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representational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stories 이렇게 이어지죠. 아까 전에 얘기한 구성주의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시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갔을 때 이 mental model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전적 정의로는 심성 모형이라고 하는데 인지심리학에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멘탈 모델이라는 거 심성 모형, 사전적 정의는 일단 알아두고 갑시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표현주의, expressionist, 그럼 이제 표현주의 작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quiet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quiet는 조용한 거잖아요. disquieting 이라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야. 마음이 시끄럽다, 불안한,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아래쪽에서도 한번 봅시다. 밑에 준 단어이긴 한데요. pragmatic, 이 실용주의에 이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라 기억하고 있기는 하죠. 만약에 지금 1학년, 2학년 처음 봤다면 이 단어 참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글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진 글부터 봤더니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반복된 힌트가 나왔어. This active involvement. 이렇게 적극적인 관여.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요. Depth of aesthetic processing, 미학적인 처리, 깊이 있는 미학적인 처리에 기반을 주고요. And reflection on meaning of the work, 그 작품에 관해서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반추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 깊이를 제공한다. 저는 어디에 많이 눈이 갔냐면 이 aesthetic processing이라는 표현에 눈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보고 뭔가 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얘기겠구나라는 거를 좀 눈치를 챘거든요. 실제로 이 심리적인 과정, 이 처리 과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예상을 하면서 글을 같이 볼게요.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첫 문장부터 봤더니 흥미로운 균형이 있더래요.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bject matter and style. 상대적인 중요성의 균형이 있는데 주제가 중요하면 스타일이 좀 덜 중요하고 스타일이 강조되면 주제가 좀 더 이렇게 가려질 수도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I 하고 나와 있는 것들은 예시죠. 그래서 subject matter, figure 하면은 그게 등장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림 안에 있는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림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문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노가난 백그라운드, 그 배경 그런 것들 이제 예시로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바로 여러분 예시를 주고 있어요. 굉장히 구성주의적인 그림이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거에서는 예시를 들어서 아까 어려운 말을 설명해 주려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the focus, 초점이 is on subject matter, 주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요, 이러한 구성주의 작품에서 다루는 주제는 닮아 있어요. everyday life, 우리 일상생활과 닮아 있고 and role of the background style,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스타일은 그것의 역할은 is to facilitate,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와주는 거죠.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우리의 심성 모형의 구성을 촉진하는 거. 정리하면 뭐예요? 구상주의에서는 주제가 중요하고 그 외의 스타일이나 배경은 그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인지구조를 정립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Feelings of pleasure, 이 기쁨의 기분이라든지 and uncertainty, 불안감이요. Carry the viewer, 이 시청자 혹은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데려가냐? Along to the conclusion of the piece, 그 작품의 결론으로 데리고 간대요.
그 다음 문장, 3번 이후의 문장에서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이번에는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 방금 정체를 좀 알기 힘들었던 그 문장은 사실은 구상주의에 관한 문장이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남는 의문은 뭐였냐면 구상주의가 주제가 일상에서 오고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uncertainty는 왜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정의를 잠시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구상주의 작품이라는 거는 사실주의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고 뭘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주제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는 있는데 그치만 배경이나 이 스타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보면서 feelings of pleasure, 기쁨도 느끼지만 uncertainty도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미술에만 극한되는 게 아니니까 뭐 이게 글이 됐건 연극이 됐건 뭐 소설이 됐건 간에 배경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지? 그런 것을 이 구상주의 작품을 보면서 혹은 뭐 감상하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자 이제 이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요, novel stylistic devices,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의 장치들이 work, 작동을 해요. in harmonious manner. 여기서 이제 감지를 또 하셔야겠죠? harmonious 하면 조화로우냐? in harmonious니까 불협화음이겠지? 불협화음적인, 좀 이렇게 뭔가 잘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뭐랑 맞지 않냐? against the subject matter. 주제랑 좀 잘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thereby,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주제를 향해서 뭔가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장치가 쓰였다 보니까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thus. 연결어 나왔네요. 따라서. 그래?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그래서 따라서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그 작품이라는 게 좀 덜 읽힌다면, 그러니까 잘 해석이 힘들다는, 덜 읽힌다면, 그 작품을 보고 딱 알 수 없다면 it'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조금 긴데 여러분 departure, 떠나는 거예요. 뭔가 conventional forms, 전형적인 형태에서부터 멀어지는 게 reminds, 상기시켜줍니다. The viewer or reader, 이 보고 있거나 읽고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상기시켜주냐? That an aesthetic attitude, 뭔가 이 심미적인 태도가 is needed,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대요. 그냥 보고 있으면은 안 되는구나. 뭔가 심미적인 태도가 필요하구나. 뭐 하기 위해서?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그 보고 있는 모든 작품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라는 거죠. 뭐가요? 이 작품이 less readable 할 때. 잘 해석이 안 돼. 그러면 그냥 그 채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 보고 있는 사람한테 무엇이 상기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볼 게 아니라 aesthetic attitude, 이 미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는 들어갈 것이 5번밖에 안 남긴 했는데 이러고 나서 주어진 글을 봤더니 the whole episode를 appreciate, 진정 이해하기 위해서, 잘 감상하기 위해서 aesthetic attitude라는 거,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것은 애쓰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읽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적극적인 involvement, 참여가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할 때 이런 미학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그 작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자, ability,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였을까? 읽어볼게. To switch between A and B로 가셔야겠다. pragmatic attitude, 뭔가 이 실용적인 태도에서 of everyday life,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실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태도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An aesthetic attitude, 약간 이 미학적인 태도로 스위치하는, 할 줄 아는 능력이 is fundamental,
중요하다. 기본적인 것이다. 근간에 있는 것이다. To a balanced life. 좀 더 균형 잡힌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이 글은 다 읽었는데 5번에 잘 들어간 게 맞았을까를 좀 점검을 해봅시다. 주어진 글이 5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앞에서 뭔가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부연으로 등장을 했어요. 어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 작품 이해에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용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실용적인 태도를 그리고 심미적인 태도로 이렇게 바꿀 줄 아는 능력이 균형 잡힌 삶에 필요하다. 글 어렸던 건 맞아요. 그런데 답으로 가는 근거는 좀 명료했다. 보시죠. 이 문제 진짜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낯선 예술적인 배경 지식이 등장을 했어요. representational, expressionist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예시가 같이 나와줬더라면 이런 작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작품 예시가 없었죠. 구체적인. 그래서 이 특성을 글로만 이해하는 게 좀 힘들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예술사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러한 사조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미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이 지문이 반가웠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낯설어서 거부감이 들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추상적인 개념과 전문 용어. 어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굳이 이렇게 미리 한번 어휘를 같이 살펴볼 만큼 어휘들이 어려웠다. 그리고 그 구상주의와 표현주의가 대조되고 있었죠. 이제 그것을 잘 판단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넣어야 하는 문장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복잡했고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에요. 문장들이 다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어법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 하나의 문장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래서 어려웠다. 자, 그런데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처음에 나와 있는 표현이었죠. This active involvement. 이러한 명사,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했어야 됐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니까 그 앞에 적극적인 얘기, 무언가 공을 들이는 얘기가 나왔어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상주의와 표현주의가 비교 대조되는 부분을 잘 감지했어야 했다. 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게 지분이 있었어요. 이만큼은 구상주의, 이만큼은 표현주의. 이렇게 두 가지를 등장시킬 때 지분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 전체 글의 구조를 볼 수 있으면 아까 중간에 들어갔던 단어가 어디에 붙는 말인지를 딱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의 구조를 확인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힌트를 얻어서 선택지를 소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근거 찾기.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어떻게 잘 이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알려면 단어를 그냥 외우면 안 되고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단어가 하나 있고 주변에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는 맥락에 따라서 다른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어떤 특성이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단어군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계속 외워가야 한다. 자꾸 단어 엄청 외우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단어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또 좀 색깔로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것들 주목해야 된다? This active involvement.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 앞에 무언가 나와야 하는구나.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걸 정확하게 읽어내시고 주어진 글 안에서 핵심이 되는 표현 찾아내시고 그 단어가 이렇게 앞뒤로 등장하는 부분을 잘 찾아가야 하는데 이 글이 어려운 글이었지만 여러분 제가 2번 선택지와 3번 선택지 이 사이에는 아니다를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하나 그 다음에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이렇게 구별되는 지점을 찾았을 때
여기에 있는 dissective involvement와 관련 있는 내용이 없기도 했고 미학적인 처리에 관한 얘기가 없기도 했지만 확신해가지고 이거 앞에 붙는 이야기구나 를 알 수 있었다. 그거 뭐에서 알았다? 구조.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표현주의 얘기를 할 때 그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어야 됐죠? 4번을 중심으로 봅시다. 앞에 disquieting atmosphere, inharmonious manner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4번 뒤에 그래서 잘 읽히지 않는다면 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어지는 촘촘함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4번 선택지 안에 처음으로 이 심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것은 다시 주어진 글에 반복이 되면서 이게 바로 적극적인 참여다라는 거.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 그걸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지만 마지막 부분이 결론이 되겠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잘 전달될지 모르겠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육모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렇게 어려운 글이 3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1위 글이랑 2위 글도 한번 같이 이렇게 보고 달아주실 거죠? 아마 링크를 달아주실 것 같은데 달아주세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